한국이 코로나 치료제로 또 다른 선도 개발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의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가 햄스터 대상으로 한 실험을 마치고 원숭이 대상 실험도 끝났습니다. 7월 16일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에도 들어갔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주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현재 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G614를 무력화하는 중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항체 방광기는 2에서 3주 정도로 그 기간 동안 외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중화시켜 바이러스 감염력을 없애는 기전을 가집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람의 세포 안으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셀트리온 치료제는 동물 실험 때 바이러스가 100분의 1 이상으로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임상시험이 다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셀트리온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500만 명분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라고 했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9월 중 코로나 상업용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9월 8일 밝혔습니다. 권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상업용 항체 치료제가 지난 7월 17일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국내 임상 일상을 완료하여 분석 중이라며 7월 29일에는 영국에서 임상 일상을 승인받았고 환자 모집 후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현재 식약처에서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이상시험을 심사 중이며 9월 중 상업용 항체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란 단기간에 찍어내기가 어려워 미리 생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상 3상을 마치지도 않고 단순히 심사만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조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6월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그동안 등장한 신종 바이러스 가운데 유전자 변이가 발생한 것은 1개월당 평균 2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여 건이 돌려보니까 모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인체 세포 침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기능을 강화해 감염력을 높인 경우는 D614와 G614 두 건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중에 등장한 G614가 기존 변종 바이러스 D614를 거의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코고 UK 컨소시엄에 따르면 G614의 전파 속도가 D614보다 1.2배 빨랐는데 이런 빠른 전파로 인해 코로나19의 감염 속도가 3배에서 10배 정도 빨라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많은 과학자들이 G614를 타겟으로 하는 의약품 개발에 전력을 쏟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바이러스보다 변종 바이러스에서 10배가 넘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 백신 개발을 공언한 모더나를 비롯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 노바박스 등 다른 연구소나 제약회사에서도 G614를 타겟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G614의 수수께끼 중 밝혀진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의문은 D614, G614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변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유로 인해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D614, G614에만 신경을 기울여 새로 등장하고 있는 돌연 변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D614와 G614와 같은 돌연 변이가 늦게 밝혀졌을 뿐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바이러스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중국에서는 대거 반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 과학자들은 새로운 논문을 통해 D614와 G614가 중국 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미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엉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허접한 중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또 다른 관심은 향후 이들 변종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유전자 변이를 지속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유전자 변이가 지속되는 경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 항체 치료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회사의 백신처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대량 생산 결정은 다소 경솔한 면이 없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밍크 농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 간의 감염 관계를 통해 유전자 변이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11억에 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맹렬히 퍼져나가고 있는 지역일사의 정체를 밝혀내는 일은 항우 감염 및 의료 정책을 펴나가는 데 중요한 데이터로서 이에 대한 수수께끼를 밝혀내는 일이 과학계의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